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의 한을 풀게 된 오희춘 할머니와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이끌어낸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를 뉴스 주민에서 만나봤습니다.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영리병원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연기 요청에도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해 갈등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쁘지만 한편으론 슬프고도 아픈 제주의 역사를 되돌아볼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은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어서 수형인들이 받은 유죄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느리지만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싶은 날입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환호하는 제주 4.3 수형인들.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에 대해 사실상 무효 판결이 나오자 벅차오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수형인들은 이제야 어깨를 펼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망사리 속에 가두었던 몸이 이제 망사리가 다 끌려지고 끈이 다 날아갔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공소장과 판결문이 없는 국내 첫 재판인 제주 4.3 재심 청구 소송.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넉 달 만에 재심 청구인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어떤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의 증거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불법이었습니다. 무죄 판결보다 훨씬 더 나아간 당시 제주 4.3 군법회의의 총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4.3 도민연대는 추가로 확인된 4.3 수형인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재심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4.3 수형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4.3 수형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수형인 18분은 7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는데요. 국가적 폭력으로 전과자 신분이 돼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았던 오희춘 할머니와 수형인 재심을 이끌어온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를 뉴스 주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4.3 당시 해녀 모집인 줄 알고 찍었던 손도장 때문에 전주형무소에서 1년을 살았던 오희춘 할머니. 70년 동안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고개를 들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나는 이제 죄를 벗어났다. 너네들 다 나를 죄인으로 죄짓으니까 간친역 살았죠. 이렇게 인정했지만은 이제 판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죄가 없다. 나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기습을 내오고 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 이제는 조금 고개를 요만히 했다가 요만은 들러진 것 같다. 이미 희생된 수형인들을 대표해 조금이라도 더 명예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게 오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우리처럼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회복이라도 하는데 그 죄없이 아무 분시도 모르고 그 골갱이심한 검질이나 미국하는 처녀들이 무엇을 알아서 그 총을 맞아. 오래 살면서 이 4.3 그 명예회복을 어디까지나 어떻게 가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라도 나가 알고 싶어서 2, 3년만 5년만 살고 있었으면은 끝장을 보고 싶은데 이제 뭐 내일 모레 90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20년 가까이 수형인 문제를 조사하고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판결이 4.3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4.3 역사가 그동안 많이 왜곡되었잖아요. 4.3을 반란이라고 그러고, 폭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지금 18분을 포함해서 당시 제주도 사람들을 폭도라고 그러고, 빨갱이 섬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4.3 역사가 좀 바로잡힌 계기가 되지 않았나. 도민연대는 추가로 확인된 수영 생존인에 대한 2차 재심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백한 그 국가의 잘못된 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을 묻는 형사 배상 소송을 하겠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명예회복의 시작이라는 수영 생존인들과 4.3 도민연대. 명예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4.3 수영인의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에 잇따랐습니다.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4.3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영인들의 한이 풀리는 판결이 나왔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은 결과 2만 1,300여 명이 접수했습니다. 추가 신고한 4.3 희생자는 사망자 199명과 행방불명인 68명 등 342명이고 유족은 2만 1,000여 명입니다.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에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4.3 실무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최측근인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언론 사찰과 여론 조작 지시를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죠. 현광식 전 실장은 세간의 왕 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세가 높았는데 현 실장이 영리병원 문제에도 개입하면서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던 지난 2015년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병원에 우회 투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 투자하기로 한 중국 BCC에 소속된 세인트 바움 병원을 서울 강남에 BK 성형외과가 설립했고 개원식에 이기재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이 참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언론 사찰과 댓글 작업을 했다는 조창윤 씨의 비망록에 영리병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녹지병원과 관련해 제주 출신인 BK 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 현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영리병원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조창윤 씨는 현 전 실장이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로부터 제주도가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민노총에 얘기해서 최소한의 액션만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조 씨가 영리병원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원희룡 지사가 과거의 구태 정치인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믿어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방 정치 권력에 의한 언론 사찰과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공식 사과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원희룡 지사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에 광범위한 사찰과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와 정치권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예정대로 22일에 제주가 아닌 세종시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단체와 국토부 차관의 면담도 연기되고 요구해온 착수보고회 제주 개최도 확정되지 못하는 등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착수보고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보고회 개최 장소는 정부 세종청사. 제주에서도 보고회를 열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에도 제주 개최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착수보고회 후 일주일 이내로 제주도에서 한번 설명회를 라든지 아니면 토론회 형식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게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토부가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차관과의 면담도 착수보고회 당일인 22일로 연기했다며 반대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라며 단식 한 달째를 맞은 김경배 씨와 릴레이 단식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무기한 릴레이 단식과 동조 단식을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제2공항 타당성 용역 재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제출하고 착수보고회 제주 개최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나온 문제들에 대한 국토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방문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갈 생각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단식 농성이 30일째 이어지는 등 사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 달 뒤 임시회에서야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과 제주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지나치게 아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2살 김모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1도 2동 인제 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식당으로 돌진해 식당 밖에 있던 55살 정모 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행인 55살 김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 등 자연 녹지 지역에 매장된 암석을 허가 없이 채취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 가공업체 대표 48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부터 1년가량 서귀포시 대정읍의 알뜨르 비행장 등 자연 녹지 지역 3곳에서 허가 없이 암석 4만여 톤을 채취하고 폐기물 3만여 톤을 불법 매립해 15억 3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조립식 판넬 40여 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의원 선거 후보 64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이 출마한 제주시 읍지역의 경로당 행사에서 행사 실무자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숙박과 카지노 사업으로 전락한 2호 유원지 조성 사업을 제주도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호 유원지 조성 사업은 대규모 호텔과 콘도 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에 초대형 카지노까지 포함되면서 유원지 공공성이 사라졌다며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유원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심사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 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58명에게는 경고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틀리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건축, 소방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인데 제주 지역 신고 대상자는 1,300여 명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초등학교에서 중간과 기말고사 등 정해진 날짜에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일제 지필고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일제 지필고사를 폐지했던 것을 올해는 5, 6학년까지 확대하고 토론과 실험 등 학습 과정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시험도 객관식 일변도에서 벗어나도록 서술형 평가 문항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에도 전기 저상버스가 운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제주시외 버스터미널과 원도심 지역을 순환하는 431번과 432번 노선에 전기 저상버스 6대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